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연습 문제 고고학 최고의 발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고고학자인 해서는 오래전부터 성괴의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의 연구는 주류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었지만 해선이는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성괴의 행방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봉인된 성괴는 특별한 잠금 장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일종의 퍼즐과 연결되어 퍼즐을 해결하며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퍼즐은 시계들이 행렬을 이루는 구조물인데 하나의 시계에 시계바늘은 하나씩만 있습니다. 각 시계바늘은 시계 방향으로만 돌릴 수 있고 한 번의 조작으로 90도씩 돌릴 수 있습니다. 시계들은 기계 장치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어떤 시계의 시계바늘을 돌리면 그 시계의 상하, 좌우 인접한 시계들의 시계바늘도 함께 돌아갑니다. 행렬의 모서리에 위치한 시계의 시계바늘을 돌리는 경우에는 인접한 세 시계의 시계바늘들이 함께 돌아가며 꼭지점에 위치한 시계의 시계바늘을 돌리는 경우에는 인접한 두 시계의 시계바늘이 함께 돌아갑니다. 각 시계는 12시, 3시, 6시, 9시 방향 중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 시계의 시계바늘을 적절히 조작하여 모든 시계바늘이 12시 방향을 가리키면 퍼즐이 해결되어 성결을 봉인하고 있는 잠금 장치가 열릴 것입니다. 노후화된 퍼즐 기계 장치가 걱정되었던 해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조작으로 퍼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계 바늘들의 행렬 클럭핸즈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퍼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작 횟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한사항으로 클락핸즈의 길이는 2에서 8 사이로 주어지고 클락핸즈는 2차원 배열이며 행과 열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클라켄즈의 원소는 0 이상 3 이하인 정수겠죠. 정수로 주어질 거고 클라켄즈 i의 원소들은 시계바늘의 방향을 나타내며 0은 12시 방향, 1은 3시 방향, 2는 6시 방향, 3은 9시 방향을 나타냅니다. 해결 가능한 퍼즐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읽고서 문제를 읽기만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를 하자면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할게요. 보면은 뭐 1회 조작 뭐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시계가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시계의 최초 상태가 처음에 주어져요. 그게 이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주어지는데 시계 이 클락핸즈 안에서 제가 한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아갈 건데 이때 상하 좌우에 인접해 있는 다른 시계들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던 시계들이 다 90도로 시계 방향 90도만큼 회전한 거를 다음 그림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가 설명으로 만약에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위가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테두리에 인접해 있는 시계를 돌리게 되면 인접해 있는 3개 시계만 90도만큼 돌아가지고 총 4개의 시계가 돌게 되죠. 통상 가운데 위치한 시계를 회전시키면 5개가 돌겠지만 테두리에 인접한 거를 돌리면 4개, 꼭지점에 있는 걸 돌리면 총 3개의 시계가 90도만큼 돌아갈 겁니다. 얘를 이제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다행히도 해결 가능한 퍼즐만 주어진다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건 고민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미리 풀어봤습니다. 회사에서 짬날 때 잠깐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법은 이래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를 읽고서 제한사항으로 힌트를 얻는 게 좋습니다. 제한사항을 보면 클라켄즈의 길이가 2에서 8 사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게 되게 작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원소도 0에서 3까지 되게 작은 범위의 수만 주어지는데 배열 자체도 아무리 커야 8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총 64개의 배열이 들어가는 거겠죠. 64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겠죠. 암만 커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거 완전 탐색으로 가능하지 않냐. 실제로 해결 가능한 퍼즐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뭐 너비우선 탐색 같은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하면서 제일 먼저 해결한 것만 골라가지고 리턴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접근 방법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풀었어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그쵸. 아,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골랐던 이유가 있어요. 많고 많은 완전 탐색 문제 중에 얘를 왜 골랐냐? 얘 때문에 그래요. 2와 8 사이로 주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 비트 연산자를 활용하는 문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뭔가 좀 컴퓨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2에서 8 보자마자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얘는 비트 연산자를 사용한 완전 탐색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비트 연산자를 활용을 했고 이번에도 비트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완전 탐색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완전 탐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없지만 일단 그래도 적어가면서 해야 헤매지 않고 한 번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뭐야, 나 왜 이거 폰트가 적용이 안 됐네. 바뀌었네. 윈도우즈 업데이트 했더니.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하는 폰트인데 그냥 할게요. 완전 탐색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때 저는 클라켄즈의 길이가 2 이상 8 이하인 점을 이용해서 비트 연산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를 꼭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굳이 꼭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완전 탐색을 구현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비트 연산자를 쓰면 좋은 점은 일단은 코드가 간결해지고, 이건 좀 어, 저 스스로 증명한 바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비트 연산자를 활용한 연산이 통상 우리가 하는 뭐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뭐 이런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산 방법보다 훨씬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비트 연산자를 이용한 연산이 하드웨어에 좀 친화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증명되지 않은 얘기, 제가 직접 증명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런 장점이 있고 덜 헷갈립니다. 항상 강조하는 면이지만 코드가 간결하기 때문에 제가 디버깅 하기에도 편하고 남들한테 설명할 때도 편해요.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는 코드가 제일 좋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완전 탐색 이렇게 할 거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 이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완전 탐색을 하되 어떻게 완전 탐색을 할 거냐. 일단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완전 탐색할 거니까 시간 복잡도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줄에 4개의 상태, 하나의 칸에 4개의 상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총 64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 이걸 따지는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칸에서 4번 이상 돌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4번 돌리나 아예 안 돌리나 똑같고 5번 돌리나 한 번 돌리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한 칸에서 내가 4번 돌리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한 칸에서 4번 이상 회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돌리거나 한 번 내지 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돌리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모두 고려를 한다면 이 한 칸 한 칸이 4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총 길이가 8 바이 8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의 64승까지 탐색을 해야 됩니다. 4의 64승이 얼만데 2의 126승인가요? 하여튼 128승이겠죠. 그만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연산, 시간 복잡도 안에 해결이 가능한가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간단하게 찍어보면 됩니다.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하기 때문에 4의 64승을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실제로 완전히 다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경우를 완전히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문제 자체가 레벨 3으로 측정돼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경우를 완전히 탐색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게 이제 핵심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모든 경우를 완전히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줄만 결정되면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은 몇 번을 회전해야 될지 고정돼요. 더 선택하고 이런 게 없어요. 첫 번째 줄만 고정이 되면 만약에 뭐 첫 번째 줄까지 회전을 했는데 이 상태였다. 노란 줄 무시하고 이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밑에 애들은 얘는 돌릴 수 있나요? 그러면 얘는 돌리면 안 돼요. 얘는 돌아가면 안 되는 자리가 됩니다. 왜냐면 내 위에 거를 조작할 수 있는 건 이건 그림을 그려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림 실력이 모자란 관계로 이걸 하지만 이거 복사해서 쓰지만 노란색 줄은 무시를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 상태가 지금 고정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얘를 돌릴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얘를 돌릴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얘는 돌릴 수 있나요? 얘는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일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얘를 조작할 수 있는 애는 여기까지 이미 결정됐다고 볼게요. 얘까지 이제 돌리지 않고 밑에 얘를 결정할지 안 할지를 고를 때 얘는 이제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에 의해서 얘만 돌아갈 거거든요. 얘는 이제 이거는 완성된 애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리면 안 돼요. 돌리는 횟수는 0으로 고정돼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 돌려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안 돌아갔으니까. 얘를 맞추려고 하면 얘가 무조건 한 번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자기 위에 거가 안 돌아갔으니까 얘도 한 번은 돌아가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위에 거가 안 돌아갔으니까 한 번은 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 위에 애들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애들은 이미 뭐 어떻게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이 상태가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밑에 애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로우에 있는 최대 8개짜리 애들을 뭐 안 돌리든지 3번 돌리든지까지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경우를 모두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에 64승이 아니라 4에 8승만 하면 돼요. 나누어지는 분기는 4에 8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에 8승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4에 8승을 계산을 해보면 65,536 해가지고 몇 개 안 돼요. 이거 확 줄었죠. 이 정도면 완전 탐색이 가능하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또 반복을 해야 되는 코드가 있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이것만 해서 끝나지 않겠죠. 얘를 정했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제로 얘가 퍼즐이 풀리는 앤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놓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퍼즐이 풀리는 거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 끝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4의 8승으로 얼추 해결이 가능하다. 요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코드로 넘어가서 코드를 직접 쓰면서 마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돼야 멋있는데 늘 하듯이 하이참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는 솔루션 플럭 핸즈 인트 F 앤스 여기 이제 기본 세팅이죠. 해놓고서 접근을 해보자면 아까 제일 말했듯이 완전 탐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위에 있는 로우 제일 위에서 이 시계를 회전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밑에 애들을 다 탐색하지 않고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접근한다고 했지만 사실 완전 탐색밖에 안 돼요. 뭐 어떻게 그리디하게 선택하고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8개를 다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BT 연산자가 빛을 발합니다. 보통 근데 BT 연산자는 두 가지 경우만 따지잖아요. 있냐 없냐 1, 0으로만 따지는데 4를 어떻게 따질 거냐.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하면 좋은데 4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16자리를 만들어 놓고 16자리 비트를 만들어 놓고 뭐 3개랑 이거 2개씩 끊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0이면은 아예 안 돌린 거, 1이면은 한 번만 돌린 거, 뭐 10이면은 2번 돌린 거, 11이면은 3번 돌린 거 이런 식으로 비트 2자릿수씩 해가지고 얘를 몇 개씩 돌렸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코드로 보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4의 8승이겠죠. 4의 8승만큼 돌리면 됩니다. 똑같이 4의 8승까지 돌리면 돼요. 그럼 모든 경우로 다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예약어인가요? 케이스가 예약어가 아닙니다. 파이썬은 케이스가 예약어가 아닙니다. 4의 8승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아예 안 돌리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겠죠. 000000이면은 아예 안 돌리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하기 전에 해놓고 할까?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먼저 돌리는 것부터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애는 어떻게 돌릴 거냐. 일단 얘를 케이스를 조작을 할까? 조작을 합시다. 어차피 쓰고 버려질 애니 이터레이터로 변경된 애니까 갖다 씁시다. 4 해서 나눠 쓰면 이제 얘가 이만큼이겠죠.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만큼이겠죠. 얘가 얼만지 지금 얘가 이제 케이스 나누기 4 한 거겠죠. 4 한 나머지를 구하면 얘겠죠. 그 다음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이스를 BT 연산자로 오른쪽으로 2번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케이스 4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T 연산자 구할 겁니다. 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얘만큼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회전을 시키는 건 근데 계속 쓸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줄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써놓고서 함수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화를 지금 하죠. 머리 아프게 2번 하지 말고 턴을 합시다. RC를 주고 횟수 카운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락핸즈도 줘야겠죠. 클락핸즈를 복사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나중에 하고 뒤로 상하 좌우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니까 0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0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선해주고 클락핸즈 RC는 클락핸즈 RC 더하기 카운트 한 거를 4만큼 나눠줘야겠죠. 이러면 이제 4를 초과한 것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왼쪽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4 가지고 NRNC는 R 플러스 D로우 D C 플러스 D 컬럼 D 그래서 if NR이 랭 클락핸즈 NC도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겠죠. 랭 클락핸즈 는 이러면 이제 턴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클락핸즈 NRNC는 클락핸즈 NRNC 플러스 카운트 얘를 다시 4로 나눈 나머지 이러면 클락핸즈를 4로 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니까 당연히 클락핸즈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어차피 지금 그거 안 하니까. 카운트는 비트만큼만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첫 번째 줄에 구한 비트는 얘의 비트인데, 끝에 있는 비트인데 지금 RC는 얘를 구하고 있지 않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할 거기 때문에 뭐 왼쪽부터 탐색을 하든 오른쪽부터 탐색을 하든 체크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직관적으로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가 이게 돼야겠죠. 랭 클라켄즈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어차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비트 탐색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거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지금 첫 번째 칸을 해결을 한 거죠. 마지막 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같을 거기 때문에, 다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가 아까 말했듯이 두 칸씩 땡겨질 거예요. 얘만큼 썼으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칸씩 땡겨서 뒤에 두 개를 날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트는 케이스의 4. 비트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케이스를 두 칸 날려야 되죠. 그리고 다시 턴에서 클라켄즈의 0에 1에 비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왜 빨간 줄 떴지? 그거 아니야? 스펠링이 틀렸나? 틀렸대요.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이거를 반복문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신 레인지 0부터 랭 클라켄즈까지. 그래서 비트는 케이스 나누기 4 천 클라켄즈 0 C 비트. 그리고 케이스를 두 칸씩 옮기면, 이러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턴 하는 게 다 만들어졌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코드가 좀 별로기도 하고, 그 뭡니까, 예, 자꾸 말이 안 나오네. 커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얘가 이제 해결을 했고, 두 번째 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클락 말하면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뭘 하고 싶었지? 아 그래, 클라켄즈가 지금 오염이 됐어요. 얘는 케이스마다 계속 바꿔 써야 되는 애들인데, 새로운 케이스에서는 새로운 클라켄즈, 깨끗한 클라켄즈를 써야 되는데 턴을 하면서 얘가 중간에 바꿔버리잖아요. 클라켄즈 얘를, 안에를. 그래서 왜 또 자꾸 틀리냐. 다 틀렸죠. 스펠링 큰일 날 뻔했네. 아이디가 똑똑해가지고 스펠링 틀린 거 체크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라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새로운 클라켄즈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리진을 미리 받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클라켄즈는 오리진의 딥카피 이렇게 해놓을게요. 볼트 딥카피. 깊은 복사해야 됩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그 객체이기 때문에 얕은 복사하면은 어차피 이건 설명 안 할게요. 깊은 복사해야 됩니다. 찾아보시면 좋고, 파이썬에서 배열을 깊은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그 중에 하나예요. 카피 모듈에 딥카피 펑션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거랑 뭐 딴 거 있지만 깊은 복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줄을 했으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 줄부터는 경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줄을 보고서, 위에 줄의 상태를 보고서 자기가 몇 번 회전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 1에 랭 클라켄즈. 랭 클라켄즈도 반복되니까 그냥 n으로 할게요. n으로 치환하겠습니다. 코드가 길고 못생겨지니까. 첫 번째 줄은 했죠. r이 0인 경우에 대해서. r이 0인 경우에 대해서. for c in range 얘도 n만큼 해서
위의 경우를 봐야 돼요. 내 바로 위의 경우. 이전 로우의 상태. 이전 셀. 이전 로우. 이전 로우라고 합시다. 이전 로우의 상태는 클라켄즈 R-1의 C였겠죠. 얘가 만약에 0이었으면 나도 0만큼 돌려야 되고, 위에 게 만약에 지금 상태가 3이죠. 3이었으면 얘를 한 번 돌려야겠죠. 정확히 얘를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돌려야 되는 카운트는 이때 프리브 이 위에 칸의 상태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마이너스 프리브 로우를 뭐 0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카운트가 0이라고 하면은 그냥 건너뛰어 줄게요. 돌리지 않고. 왜냐면 이거 막 돌아가는 이 과정 자체도 반복물 타기 때문에 턴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0이 아니다, 카운트를 해서 뭔가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돌리면 돼요. 그래서 프리브 카운트는 턴 RC 뭐였죠? 대개에서 뭐더라? 클럭핸즈의 RC 카운트만큼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필요한 만큼 딱 돌아가겠죠.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상태가 지금 3이니까 얘 칸을 한 번 돌려야 되잖아요. 한 번 돌려야 된다는 카운트를 1로 구했어요. 그럼 굳이 얘까지 돌려줄 필요 있습니까? 실제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얘가 얼만큼 돌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 3을 조회를 한 거지, 실제로 얘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물을 살짝 줄일 수 있어요.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얘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위에 거를 실제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3만큼만 해줘도 돼요.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좌우랑 내 밑에까지만 돌려주면 되겠죠. 밑에는 돌려줘야겠죠. 왜냐면 다음 상태에 또 영향을 받을 거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까지 다 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러면 이제 모든 점까지 다 했는데 얘가 퍼즐이 다 맞춰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퍼즐이 다 맞춰졌는지. 정해진 대로 첫 번째 줄의 상태만 어떻게 샬라샬라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맞춰지면 마지막 줄까지는 돌아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 위에 거를 보고서. 근데 그럼 다 위에 것까지는 다 이미 다 맞춰진 상태일 거예요. 무조건. 맞춰지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맞춰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는 턴에서 이 위에 걸 빼버렸기 때문에 맞춰지진 않았겠지만 맞춰지는 걸 가정을 하고서 밑에를 돌리는 횟수를 정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밑에 것까지 맞춰져 있으면 그때서야 퍼즐이 풀린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게 됐는데 복잡해졌는데 제일 밑에의 상태만 보고서 퍼즐이 맞춰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핸즈의 마이너스 1,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0이면 블락핸즈 마지막 여기 있는 애들이 다 0이면 다 맞춰진 거잖아요. 12시를 가리키는 방향이 0이니까 이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에는 퍼즐이 다 맞춰진 경우. 성공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던 게 제일 적은 횟수만큼 회전을 시켜서 퍼즐을 풀라는 거였으니까 횟수를 최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앤서를 그걸 체크를 해줘야겠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턴 카운트, 토탈 카운트를 세줘야 돼요. 토탈 카운트를 비트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 얘를 카운트로 고치겠습니다.
위에랑 밑에를 맞춰주는 게 좋죠. 토탈 카운트를 세줘야 됩니다. 토탈 카운트를 첫 번째 줄에서 세주고 그 밑에 줄에서도 세줘야 돼요. 근데 여기 뭐 제가 예외 처리를 안 했지만 카운트가 0인 경우에는 어차피 돌 필요가 없잖아요. 카운트 0인 경우가 아니라 4인 경우겠죠. 자꾸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탈 카운트를 다시 카운트만큼 더해주고 해서 앤서를 최소값으로 계속 갱신을 해주면 되겠죠. 토탈 카운트로. 앤서는 점 초기화할 때는 가장 큰 값, 돌릴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얼마예요? 4의 8승이었죠. 이렇게 해야 되나? 4의 8승이라고? 너무 큰데? 4의 8승이 아니라 4의 64승? 3번씩만 돌리는 게 제일 큰 거였죠. 3회 64승으로 합시다. 이것보다 클 수는 없죠. 3회 n 곱하기 n승으로 합시다. 제일 많이 돌아봤자 이게 맥스였죠. 맥시멈이었겠죠. 요게 이제 최대값. 가장 많이 회전을 시도한 횟수. 이 이상 넘어갈 수 없겠죠. 한 칸에 3번씩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제출을 해보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인트 오브젝트나 뭐 코드를 잘못 썼나봐요. 이럴 때 IDE의 도움을 받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오류가 나죠. 17번째 줄 케이스 레인지로 해야죠. 그렇죠. 다시 테스트 케이스 돌려보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3? 이렇게 오래 걸려? 방금 좀 느렸어요. 좀 애매한데 일단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구동되는 환경에 따라서도 속도가 다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얘도 좀 느린데? 제 코드에 좀 문제가 있나봐요. 뭐지? 딥카피 뭐 이런 것 때문인가?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거 때문인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엄청 느리네.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좀 느려요. 왜 이렇게 느리지? 시간초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 했네. 정답 처리가 됐는데 이거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느려요. 왜 이렇게 느리지? 이건 좀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놓친 것 같은데 퍼즐이 다 맞춰진 경우에만 앤서를 최소화하고 토탈 카운트를 세고 제일 마지막 로우에 가기 전까지는 퍼즐이 맞춰지는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3개만 돌면 되고 플라켄은 디카피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 경우마다. 왜냐면 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돌리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원본이랑 카피본이 필요해서 디카피는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을란가? 그래서 모든 로우, 모든 컬럼에 대해서 다 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컬럼까지 다 돌았을 때 퍼즐이 다 맞춰진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딱 봤을 때는 뭐 극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이 보이질 않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거 생각보다 좀 느린데? 요거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의심 가는 게 있긴 해요. 앤서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이 처음 초기화하는 게 너무 크면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교 연산이 그렇게 탁탁 빠르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3회 64승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엄청 크네. 이거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얘가 너무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대값을 다 집어넣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근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돌리는 횟수가 3 곱하기 64가 끝이겠죠. 이제 이게 끝이겠죠. 아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전을 시도한 가장 많은 수니까 그렇게까지 클 수가 없어요. 아까랑 다르게 3의 64승까지가 맥시멈이다 라고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한번 채점 결과랑 비교를 해볼게요. 저도 궁금하니까. 과연 앤서 초기화만 바꿨는데 채점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지저분하지만 백업으로 갖다 놓고 돌려보겠습니다. 나와.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느린데? 속도가 비슷한데?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한 효과가 있는데 뭐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느려진 부분도 있고 이거랑은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파이썬은 이렇게 큰 수의 연산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제 코드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뭐 댓글이든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문제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이 문제는 좀 완전 탐색인데 기본적으로 완전 탐색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제일 첫 번째 로우가 정해지면 그 다음 애들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굳이 분기를 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캐치하는 게 중요했어요. 사실은 바로 떠올리긴 어렵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좋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시험에 나왔다면 갑갑하겠지만 이거 왜 안 되지 싶겠지만 강조해야 되는 점은 해보기 전에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냥 생 완전 탐색으로 모든 뭐 세 번씩 몇 번씩 돌릴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찾다 보니까 첫 번째 로우만 정해지면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분기를 탈 필요가 없구나. 요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저는 비트 현산자를 사용을 했는데 비트 현산자를 사용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하나의 셀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 1이 아니라 네 가지의 상태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상태값을 이제 두 개의 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비트 연산자 이동할 때도 두 계단씩 그리고 마지막 비트 연산자 나머지 연산해 줄 때도 4로 나누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공정이 필요했고 그 외에는 뭐 그런 점만 캐치를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레벨 3으로 채택될 만한 이유가 있는 완전 탐색 문제였어요. 아마 한번 풀어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는 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변형된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변형될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빡빡하게 돌아갔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타겟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예전에 풀었을 때는 이것보다 빨랐던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아까 부연 설명을 마저 하자면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잠깐 알아본다고 했는데 찾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n을 이제 이렇게 구해놓고서 케이스를 타는 문장에서 4에 8승 해가지고 n이 실제로 8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4에 8승만큼 케이스를 억지로 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얘를 n으로 수정을 하면은 시간이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수정을 했더니 그쵸, 몇 가지 케이스 n이 작은 케이스에서는 극적인 효과가 있죠. 예전 거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n을 그냥 얘가 얘만 수정했거든요. 이전 코드는 얘가 8로 돼 있었어요. 뭐야, 왜 틀렸어 또? 또 잘못됐나 본데. 어쨌든 시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 보면은 엄청 빨리 줄어들었죠. n이 작은 케이스에 관해서는 지금 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또 왜 실패가 떴지? 시간 줄어든 것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패가 떴네. 나 뭐 고쳤지? 뭐 고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얘만 고친 거 아니야? 4의 n승 이것만 고친 거죠. 틀렸다고? 뭘 잘못했어 또? 뭐에서 실수했어? n 안 쓰고 또 뭐 이상한 거 쓴 거 있겠죠. n 제곱 3의 n승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닌데 4의 n승까지. 잘 모르겠네요. 왜 틀렸지 갑자기? 아까 맞았다가 4의 8승 했을 때를 맞았다가 4의 8승 했을 때 틀렸네. 또 뭘 고쳤냐? 아 이거 아까 이거 한다고 이게 들어갔다. 여기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4의 n승 시간 체크해 본다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상한 코드가 껴서 들어갔는데 얘는 맞겠죠.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해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수였죠. 얘를 이제 n을 기껏 구해놓고서 얘를 8로 하니까 n이 작은 경우에 되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났던 거. 이렇게 하면 시간 안에 다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